안녕, 민규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이제 다양한 종교와 사상, 문화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앞선 영상보다는 조금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잘 듣고 꼭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조금 가벼운 부분이에요. 토착신앙의 유행과 관련 서적의 편찬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사상들이 유행했다. 토착신앙, 도교,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 16, 17차시에 보면 토착신앙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고구려의 시조였던 동명성왕 그리고 왕건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토착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교 주로 귀족들이 향유했던 사상이다.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이 풍수지리설입니다. 이미 많이 봤는데 자연환경의 모습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주거지나 묘지, 도읍지의 그 선택을 하기 위한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이 많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사건들도 있었어. 첫 번째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 이런 거 있었죠. 이때 풍수지리설이 활용됐지.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삼경제도 있었죠. 삼경제도. 삼경제도도 이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보통 개경과 서경 그리고 동경을 설정했습니다. 옛 신라에서도 동경. 그런데 후에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남경길지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그래서 지금의 서울인 남경이 훨씬 더 좋은 땅이다. 그래서 삼경 중에 동경을 남경으로 지금 교체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삼경제도. 그래서 남경 요거 기록해 두시고 또 이 풍수지리설은 보통은 항상 어떤 예언사상과 결합됩니다. 예언사상과 결합돼. 여기에 도읍지를 옮기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야. 서경에 도읍을 옮기면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고 전 세계가 우리 고려에 항복할 거야. 이런 예언사상과 묶이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언사상을 도참사상이라고 하거든. 이것을 풍수도참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까지 같이 봐두면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토착신앙과 사상을 수용한 서적이 편찬됐대. 그래서 삼국사라고 하는 것, 삼국사기가 편찬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해동비록 이런 거 있었구나. 삼국유사 이런 거 있었구나 보면 되는데 사실 다 간단하게 언급만 하자면 이것은 좀 신비로운 옛날 설화 같은 거 있어. 신비로운 설화. 그리고 해동비록엔 각종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요거 밑에 삼국사기화도 또 한번 볼 텐데 별표를 하나 때려놓고 누가 썼나요? 이거 일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썼습니다. 삼국유사. 자, 영상 문제로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은 일단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이고요. 뒤에 이제 여기 김보식의 삼국사기가 있는데 요것과 함께 좀 비교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구삼국사도 마찬가지야. 삼국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삼국유사도 여러 가지 삼국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도 여러 설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일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승려였다 보니까 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각종 설화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고조선을 우리 민족 시조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표현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또 다룰게요. 자, 6번 유교 사상의 발달과 역사사의 편찬 보시면 이 고려 시대에 유교 사상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보는 거야. 그 고려 시대는 사실은 불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통치 이념으로서 유학도 못지않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되고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서야, 질서. 질서와 명분 이런 것들을 중시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도 많아졌다. 물론 역사서라고 하는 건 꼭 유학의 영향을 받은 것만은 아니지만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역사서가 꽤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유교와 역사서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죠. 시기를 4시기로 나눴습니다. 우리 4시기 잘 알고 있을 거야. 첫 번째 고려 초기 유교부터 쭉 볼게.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 자, 기억나? 최승로가 당시 어떤 왕에게, 성종에게 국가를 통치할 때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그 건의사항이 무려 28개였다고. 그것이 시무 28조였고 우리 교과서에 4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는 개인을 수양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교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리고 이 유교를 교육하기 위해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국자감 그리고 향교 이런 것들을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돼. 됐죠?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거제도 실행되고 요것들이 안정된단 말이야. 여기 과거제도 시행되는 것도 포함시켜도 되겠네요. 과거제. 자, 최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최충은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이제 지공거라고 하는데 그런 감독관 출신이 퇴직하고 나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립학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구제학당은 되게 쪽집게강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라는 걸 다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학당의 인기가 막 크게 치솟고요. 그러면서 사립학교 12개가 융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립학교가 잘 나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교육이 잘 안 돼. 왜? 얘네는 쪽집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관학을 부활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관학 진흥책 이런 것도 나옵니다. 숙종이라고 하는 왕 때인데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에 빠졌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다고 넘어가. 자, 무신정권기회는 당연히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유학교육이라든가 문신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유교가 위축됐다, 유학이 위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려 후기 원간섭기가 되면 원나라로부터 수용해. 뭘 수용했느냐? 중요한 게 빠졌어 일부러 여러분들. 성리학을 수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안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소개됐다. 이 성리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리고 우주의 원리 같은 심오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고려에 전해졌고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활약을 했다. 조금 더 이재현이라고 하는 인물 충선왕 때 원나라 충선왕이 세자 시절에 원나라에 건너가는데 이때 충선왕이 만든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원나라의 학자와 교류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어때? 책이 만권이나 이 땅 일종의 도서관처럼 유학사적이 쫙 쌓여있는 곳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색이라고 하는 인물 저번에 얘기했었어. 성균관의 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성을 맡아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정몽주와 정도전이잖아.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온건파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 그래서 이런 이 유학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로 성장했다라는 것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역사서 봅시다. 역사서. 자, 구삼국사라는 거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삼국사를 참고해서 만든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라는 책이야.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요합니다.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작성했다라고 나와. 합리주의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구삼국사에는 사실은 일종의 신비로운 신화 같은 것들이 막 써여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김부식이 보기에 이거 믿기 힘들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주몽의 아래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갑자기 곰이 사람이 되기 빌었고 사람이 돼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이런 거 믿기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는 믿을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내용만 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화 같은 거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건국 이야기에 고조선 얘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 합리주의 사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말하지 않는다야. 어는 말이니까 글이니까 말하지 않는다.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신비로움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신화 안 적고요. 고조선 건국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야. 그리고 김부식은 대표적인 문벌 세력이었습니다.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이기도 하지. 그지? 이 사람의 삼국사기가 가지는 특징이 하나 또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전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원래 중국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을 쓰던 방법이야.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쓰는 본기, 그리고 주요 인물에 대한 열전, 그리고 문물이나 제도를 정리한 지, 그리고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 연표, 이런 것들, 요런 방식으로 역사를 정리한 게 기전체인데, 이 삼국사기가 기전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야. 반면 이제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비교됐지 이미. 삼국유사에는 설화, 신비로운 이야기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단군 이야기가 들어있고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설정하고 있어. 사실 다 설명했어.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건 딱 이렇게만 비교하면 돼. 쓴 사람 김부식, 쓴 사람 일현.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불교적, 요것도 신이한 것도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신이사관. 너무 말을 많이 알려주면 헷갈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삼국유사의 첫 장을 보면 기이편이라고 돼 있어. 기이편. 기묘하고 신이한 것들 써져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비교해야 돼. 자,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승휴의 제왕운기라고 하는 것도 유교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운을 따서 5글자 혹은 7글자의 형태로 기록한 거야. 제왕운기. 자, 이 제왕운기의 특징 하나 기억해야 돼. 단군을 민족 시조로 기록하였다. 이건 뭐랑 공통점이야? 삼국유사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는 중국의 제후국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 우리는 중국에 비하면 아래 나라야. 한 단계 아래 등급의 나라야라는 인식이 있었다. 요거 두 가지 특징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쓰여진 책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는 게 있어. 원래는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 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동명왕의 이야기가 들어있어. 그 내용인즉슨 김부식이, 이것은 김부식과 이승휴를 비판하는 거야. 내가 김부식이 쓴 거 보니까 불어 괴력나는 신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들 다 안 썼어. 근데 그거 내가 여러 번 봐보니까 말이야, 그건 찐이야. 그건 구라 아니야. 찐이야. 라고 얘기해. 동명왕 아래서 태어난 거, 활 되게 잘 쏜 거, 이런 것들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규보가 김부식을 비판하면서 무신정권식에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고려 말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되게 자주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벌 세력들의 약간 보수적인 이런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측면이 강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뭔가 너무 많이 써서 되게 좀 그런데 일단 봅시다. 자, 요 정도로만 보면 돼. 역사서도. 필요한 교과서 자료는 이따 한 번에 보겠습니다. 자, 불교의 발달. 요 부분도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봅시다. 불교는 유교만큼이나 더 중요해. 고려에서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 그치? 그 훈요 10조에 보면 불교 행사, 연등회 이런 거 성대하게 해라. 맨날 이런 얘기 나오잖아. 첫 번째, 국가의 불교 보호와 서적 편찬. 자, 그래서 국사제도와 왕사제도를 운영했다. 국사는 나라 최고의 승려를 국사라고 하고요. 왕사는 왕이 조언을 구하는 승려라고 보시면 돼. 그만큼 그 승려의 권한을 인정해준 제도다. 국사, 왕사. 원래 국사 한 명만 두다가 나중에 왕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승과제도라고 하는 것. 요런 것들 다 언제 정비되느냐? 보통 광종 때 정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 광종 때 정비된 것도 몰라도 돼 사실. 그리고 불교 관련 행정을 하는 것, 이것도 승록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다. 관청을 설치했다. 자, 대규모의 사찰 많이 건립했고요. 그리고 대장경판을 초판했다. 이것도 하나만 기록해 둡시다.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지금 찍어내자라는 것인데, 대장경은 고려에서 일단 유명하고 2번 만들어집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것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해. 처음 제조되었다. 그 다음 그럼 2번째 만들어진 건 다시 만들어졌다 해서 제조 대장경이야. 각각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거 왜 만들었냐면 외적의 침입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자라는 거야. 이거 거란 쳐들어왔을 때. 근데 이 거란 쳐들어왔을 때 만든 초조대장경이 언제 불탔냐면 바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몽골을 물리치자, 부처님의 힘으로. 그래서 다시 만든 거고, 하필이면 그때 장경판이야. 목판 인쇄란 말이야. 목판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적어놓고 거기다 먹물칠해서 찍어내는 거야. 그 장경판이 총 8만 개였대. 그래서 이게 무슨 대장경?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고려 유명한 승려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전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했대. 이 직지심체 요절은 선종불교의 수행서였는데 이거 뭘로 유명해?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유명하지. 최초. 가장 오래된 최고, 이것도 최고야.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 등이 간행이 됐다. 그래서 뭐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보다 이 훨씬 빠르게 고려에서 활판 인쇄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야. 선종과 교종의 불교 통합 노력. 자, 고려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는데 당시 고려 불교가 항상 잘 운영됐던 것만은 아니라고 여러 문제를 갖고 있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교종과 선종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각국사 의천이 교단을 통합하려는 운동. 지금 교종과 선종이 분열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뭐와 뭐를 싸우지 않게 합쳐버려야 돼. 아예 교종과 선종 자체를 합쳐버려야 돼. 이렇게 합쳐버려야 돼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의천은 당시 문종의 넷째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귀족들, 지도층, 지배층들은 보통 교종을 믿어요. 교종이 접근하기 어렵고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을 나만 갖고 있을래? 라고 해서 교종을 믿어요, 주로. 그래서 일단 교종 자체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해. 화엄종 뭐였지? 이거 의상이 주장했던 거잖아. 하나는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다. 교종 나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다 이거야. 그래서 교종을 통합시켰다. 그리고 나서 만든 종파가 바로 해동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이렇게 외워. 천태종. 알았지? 그래서 선종을 포섭했다. 끌어들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교종이라고 하는 이 범위에 선종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 거야. 요것을 요렇게 있다가 지금 얘를 쏙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요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 천태종이라고 했다. 그렇죠. 요게 의천의 교단 통합운동이야. 그래서 이 천태종은 어떻게 수양해야 되느냐. 수양 방법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교관 겸수야. 교관 겸수. 주로 있잖아. 교종과 선종이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수행해? 교종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불경을 공부하는 거잖아. 경전 그리고 불교의 이론 이념을 공부하는 거였지. 수행 방법 학습이란 말이야. 학습. 그치. 선종은 참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거였어. 수행 방법이 좀 달랐어. 그런데 의천이 뭐라 했느냐. 교라고 하는 거 교리를 공부하는 거 이거 교종의 방법이야.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관 이것은 직관이거든.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래서 선종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교종의 방법과 선종의 방법을 겸해야 한다. 둘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이게 의천의 교단 통합운동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불교가 너무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해.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론상 발전을 하면 좋은데 외형적 발전만 중시해. 절을 크게 짓고 탑을 크게 짓고 시주를 많이 해서 돈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 이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12세기가 되면 이거 우리 잘못됐다. 신앙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되찾자라고 해서 일종의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신앙 결사운동이라고 해. 당시에 불교가 지금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속세에 쩌들어서 돈 많이 쓰고 절 크게 짓고 탑 크게 올리고 이런 것만 관심 있다 이거야.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는데 고쳐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게 누구냐면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진울이 신앙 결사운동을 했대. 그래서 진울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 이름이 정해결사야. 결사라고 한 거 붙은 것은 모임이란 얘기야. 정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임. 정해결사를 조직했다. 그때 뭘 주장했냐면 지금 이런 세속화 문제도 교종과 선종의 갈등에서부터 온 것도 있어. 그리고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원래 하나였을 거야. 선종이고 교종이고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치한다. 하나야 라고 주장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사실 신앙 본래로 돌아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그게 하나일 텐데 그걸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다. 여기서 정해쌍수라고 하는 건 정은 선정이라고 해. 선정. 이것도 참된 마음이라는 의미야. 이건 무슨 선종과 교종 중에서 뭐와 가깝겠다? 선종과 가깝겠다. 선종과 가깝겠지. 깨달음이니까. 그리고 해는 지혜야. 지혜. 공부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이 지혜는 바로 누구의 수양 방법이다? 교종의 수양 방법이겠네. 그치? 선종, 교종의 수양 방법이에요. 이걸 쌍으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돈오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깨닫는다는 거야. 단박에 깨달음. 그리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점진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한다 이거야. 깨달은 것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종과 교종의
수행 방법을 적절히 믹스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국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선사라고 해라 라고 해서 수선사결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선사결사를 주도했던 종파가 뭐야 라고 하면 또 조계종이라는 게 나와야 돼. 비교해야 돼.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수양 방법, 의천, 교관겸수, 진울,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렇게 기억해야 돼.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 진울의 사후에 12세기 후반 말에 가면 원묘국사 요새라고 하는 인물도 신앙결사운동을 주장했고, 요새가 주도했던 모임이 백년결사야. 이들은 잘못을 참회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줄줄줄 입으로 외워야 돼 라고 하는 연불수행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죠? 자, 교과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50쪽입니다. 50쪽. 자, 맨 위에 뭐 고려 인종이 병에 걸려 이거는 토착 신앙이 유행했다. 뭐 이런저런 다양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토착 신앙의 유행과 관련 서적의 편찬. 개경과 서경에서는 팔관회라는 걸 열었다. 이거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토착 신앙도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만 보면 되고요. 고려 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예언사상과 결합하면서 유행했다. 그래서 서경길지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한양이 남격으로 승격되면서 삼경의 세 번째가 바뀌었다. 이런 거. 나머지는 그대로 쭉쭉쭉 읽어보시고요. 왼쪽에 삼국유사 보면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의 역사와 함께 불교, 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역사서 중 최초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웠다. 그 다음이 뭐야 그러면? 제왕 운기가 되겠다. 단오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51쪽. 유교사상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교육과 국가의례 역사서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려 정부가 학교도 세웠고 유학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쭉쭉쭉.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첫 번째 줄부터 보죠.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구삼국사의 신비한 내용을 대폭 삭제했다. 이는 무신정권기 이규보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기억해두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오른쪽 삼국사기 본기, 지, 열전표로 구성되어 사마천이 쓴 사기 역사술 체제인 기전체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 본, 기의 기, 열전의 전. 그래서 기전체다.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의 역사인식 보시면 자, 위에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가을 9월에 동명성왕이 돌아가시니 그때 나이가 40살이었다. 용산에 장사 지내고 동명성왕이라고 불렀다. 되게 드라이하게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밑에 동명왕편 봐. 가을 9월에 동명성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때 나이가 40살이었다. 태자가 동명성왕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용산에 장사 지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신이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기초에서 쓰여졌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였냐면 요 얘기야, 요 얘기. 자, 공자는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이것을 불어 괴력 난신이라고 해. 이거 말 몰라도 돼. 근데 이걸 지금 누가 김부식이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지. 하늘에 오르고 내렸다 아니면 하늘에서 화동이 내려왔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 못 믿겠어 안 썼단 얘기야. 근데 이걸 이규보가 비판해. 이규보가 구삼국사를 보니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반복하니 환상이 아닌 신성함이고 귀가 아닌 신이었다. 실제 있는 것이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이를 생략하였다.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니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쓰여진 배경 봐야 됩니다. 이규보가 그러면 왜 비판했는가? 이 이규보가 지금 썼을 때는 무신 정권기야. 무신 정권기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원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 원나라, 그치? 그러다 보니 지금 외세의 핍박을 받는 힘든 시기였고, 이 시기에는 우리 고려라는 국가의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과거에 잘 나가던 나라였어. 우리 되게 강한 나라였어. 일종의 좀 정신승리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집 동명왕편을 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불교의 발달. 자, 나머지 쭉쭉쭉 읽어보십시오.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조판하였고, 고종 때 몽골이 침략하자 8만 대장판을 조판하였다. 쭉쭉쭉쭉쭉쭉. 선종의 수행사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자, 그리고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섭하려 하였다. 교관 겸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천사후에 교단이 분열하여 대립이 지속되었다. 무신정변 이후에 선종이 융성하자 선종승려를 중심으로 불교계를 개혁하려는 결산운동이 일어났다. 조계종을 이끈 진울은 불교계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선교일치를 주장하며 정의결사를 주식했다. 참선수행과 교학공부의 병행을 주장한 진울의 결사운동이 호응을 얻으면서 수선사가 성립하였다. 이때 진울이 주장했던 수행 방법 정, 해, 쌍, 수 혹은 돈, 오, 점, 수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천태종의 요새는 백년결사를 맺었다. 참회와 연불수행을 강조했다. 라스트 52, 53 진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무신정권기의 교종과 선종은 불교 자체는 교리 문제와 더불어 토지, 노비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대. 세속화되고 있대. 이런 현실을 진울은 비판했고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 했다. 진울은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도노점수라고 하고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을 하되 교리 공부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최초의 정해결사를 조직했고요. 나중에 규모가 커져서 송광사로 근거지를 옮겼고 국왕은 진울의 결사운동을 지지해서 결사의 명칭을 정해결사에서 수선사 결사로 고쳤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 불교의 변화, 폐단이 심해졌다, 쓰레기가 되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 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